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자와 식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자와 식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들을 복습하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1번 문제 바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다음은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미리 풀어보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주변에 있는 생활 속에 있는 현상을 문자로 나타내는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냈습니다. 이를 보면서 단순히 숫자로 세상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문자로 이렇게 세상을 표현한다면 앞에서 배웠던 대입이라는 과정을 통해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한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주변에 있는 생활 속 현상을 얼마나 잘 문자로 표현했을까를 1번부터 5번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보면서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두 수 A와 B의 평균을 문자로 나타내 봅시다. 평균은 3과 4의 평균을 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3과 4를 더한 후 그 개수를 나누어 줬죠. 마찬가지로 A와 B의 평균을 구한다고 하면 앞에서 했던 숫자의 평균을 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A와 B를 더한 후 2를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1번은 두 수에 대한 문자의 평균을 정확하게 나타냈네요. 2번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서 y의 2배를 뺀 값을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네요. 말 그대로 써보죠. x에서 y의 2배라고 하면 y 곱하기 2가 되겠고요. 이를 뺀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과정을 공부했기 때문에 주어진 식은 x 빼기 숫자는 문자 앞에 쓰고 곱셈 기호는 생략할 수 있죠. 따라서 x 빼기 2y로 쓸 수 있겠네요. 따라서 2번에 있는 값도 맞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속 70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구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가 되겠죠. 따라서 속력이 시속 70km라 이야기했으므로 속력은 70km/h가 되겠고요. 시간은 x시간이라 이야기했으니 이가 바로 거리가 되겠습니다. 70xkm가 바로 시속 70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a보다 10 작은 수의 3배를 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a보다 10이 작은 수는 a 빼기 10이 되겠고요. 이를 3배를 하라고 했으니 곱하기 3을 쓰면 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사용하면 3, a 빼기 10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4번 문제도 정확하게 표현했네요. 5번 문제를 풀이해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은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둘레의 길이는 변 4개의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2a가 아닌 4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2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2고 b가 4분의 1일 때 a제곱 -2a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렇듯 문자가 포함된 식에서 문자 대신 숫자를 넣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대입이라고 이야기했죠. 즉 주어진 문제는 a제곱 -2ab에서 a의 -1을 대입하고 b의 4분의 1을 대입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a제곱 -2ab에서 a가 -2, b가 4분의 1이라고 이야기했으므로 a 있는 값에 -1을 넣어주고요. b 있는 값에는 4분의 1을 다음과 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유리수의 덧셈, 곱셈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의 경우는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죠. 4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변은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 계산하면 5가 되겠습니다. a제곱 -2ab의 값은 5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식이 주어져 있을 때 특히 항과
항의 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식들을 다항식이라고 이야기했죠. 다항식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와 같이 다항식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를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x제곱 더하기 x-4에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항식과 대비되는 식을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단항식은 이렇게 식이 하나만 있을 때 이런 식을 단항식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 첫 번째 개수, 두 번째 차수, 세 번째 상수항의 용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에 주어진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란 문자 앞에 있는 수를 이야기했죠. 따라서 x의 개수는 x 앞에 있는 숫자의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x 앞에 있는 수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1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x의 개수는 x의 개수는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수는 어떤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식에서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 그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를 차수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3x제곱의 경우는 x가 2번 곱해져 있으므로 3x제곱의 차수는 2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로만 나타나 있는 항을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을 때 3x제곱 같은 경우는 수로만 나타내져 있는 항이 아니죠. x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4 같은 경우가 수로만 나타나 있는 항이므로 상수항의 값은 -4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다항식, 단항식, 그리고 개수, 차수, 상수항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복습을 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4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곱하기와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서 주어진 식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을지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숫자와 문자에 대해서 곱셈은 생략 가능하고요. 수는 문자 앞에 씁니다. 두 번째, 문자끼리의 곱은 곱셈을 생략 가능하고요. 문자의 알파벳 순서대로 씁니다. 또한 같은 문자가 여러 번 곱해져 있을 때는 그 문자를 거듭 제곱 형태로 풀어서 쓴다고 이야기했어요. 문자의 숫자를 나눌 때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어진 개념을 활용해서 1번부터 5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x 나누기 4분의 3y. 다음의 식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 써주세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 써주면 역수를 사용하면 되죠, 그죠? 3y분의 4로 쓸 수 있습니다. 곱셈을 풀어서 쓰면 3y 그 다음에 4이 8x로 우리는 쓸 수 있겠네요. 따라서 1번은 곱셈과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서 옳게 나타냈습니다. 2번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4의 경우는 일단 곱셈 기호는 생략해서 쓸 수 있으므로 3 곱하기 a는 3의 2로 b 곱하기 -4는 -4b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번 문제를 곱셈과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서 쓰면 3의 2 빼기 4b의 형태가 되겠네요. 이번 문제는 -12 더하기 -12 a 더하기 b로 나타내 있으므로 지금 풀었던 답과 다르대요. 이번 문제는 옳게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3번 문제도 많이 어려워 보이지만 차근차근 풀이해 봅시다. 나눗셈 기호는 곱셈으로 바꿔서 쓰시라고 했죠. 그리고 식을 계산할 때는 괄호 안에 있는 식부터 먼저 계산해 줍니다. 따라서 y 곱하기 z분의 1로 쓸 수 있고요.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x 나누기 z분의 y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눗셈을 다시 한번 곱셈으로 나타내 주면 y분의 z로 쓸 수 있고요.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하면 y분의 xz의 형태로 쓸 수 있네요. 따라서 3번도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x 나누기 y 곱하기 z가 있어요. 주어진 식도 마찬가지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쓰면 y분의 1 곱하기 z로 쓸 수 있고요. 주어진 식은 y분의
xz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yz분의 x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마지막 5번째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곱하기 6 나누기 x 곱하기 7의 경우도 제일 먼저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a 곱하기 6 곱하기 x분의 1이 되고요. 곱하기 7의 형태가 되겠죠. 이 식을 계산을 하면 곱셈교를 생략해서 쓰면 x분의 6, 7의 42a가 되겠죠. 5번 문제도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다음 중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생각해서 옳게 나타낸 것은 4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문자화식 단원에서 두 가지 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곱셈과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서 어떻게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식이 주어졌을 때 그 식에 대한 값에 대입을 하는 것들을 공부를 했네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복습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